계기형 변성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기란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등을 얘기하고요. 변성기는 뭐냐면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변압기,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를 바꾸는 변류기를 합쳐서 변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4선식에서 22.9kV에 100A가 흐르는 이런 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22.9kV를 전압계로 측정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100A라는 이 전류계로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세요. 22.9kV를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를 써서 110V를 만들어요. 즉 22.9kV를 110V로 만들어서 전압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A도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는데 얼마? 100A를 5A로 바꿔서 측정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전류계에서 4A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100A를 5A로 다운시켜서 4A가 된 거죠. 그럼 실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얼마? 4 곱하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100분의 5로 다운시켜서 4니까 실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5분의 100을 하죠. 5분의 100. 하면 얼마? 80A가 흐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전류의 크기를 다운시켜서 전류계를 측정하더라도 이 건수비, 이 변류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실제 흐르는 전류의 값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이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를 바꾸는 얘를 우리가 CT라고 합니다.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해서 한국말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죠. 계기용 변류기. 그래서 첫 번째 계기용 변압기, 두 번째 계기용 변류기. 그 다음에 MOF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교재는 5가지 정도를 다룹니다. 보세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면은 첫 번째 PT 했죠?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T 뭐다?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그 다음에 MOF라고 해서 메탈링 아웃핏이라고 해서 얘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인데 PT와 CT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ZCT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PT, CT는 똑같아요.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기용 변압기 PT 봅니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여기서 말하는 고전압을 저전압이라는 것은 고전압은 고압이 아니고요. 높은 전압을 저전압,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서 배전반의 측정 계기나 보호계기의 공급,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한 변성기입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1차 측에 오는 전압은 그 다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알 수가 없으나 2차 측에 전압은 110V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시고요. 2차 측의 전류도 5A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기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측의 높은 전압을 2차 측의 낮은 전압인데 그 전압은 110V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계전기에 전원 공급하고요. 측정계기에 공급하는데 측정계기는 당연히 전압계입니다. 전압계에 공급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나온 전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락계전기 같은 거 있죠. 지락계전기는 뭐 SG야, DG야 이런 계전기의 전원을 이 PT에서 공급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얘들 계전기도 동작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전기를 110V PT 2차 측에서 공급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경 변압기 2차 측 점검할 때는 반드시 2차 측을 개방하고 나서 점검해야 됩니다. 얘를 단락하면은 쇼트 나서 사고 발생해요. 그리고 또 PT에서는 2차 측 전압이 110V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계경 변압기 그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호도 있죠. 기호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3선식 PT는 V결선을 해요. V결선. 4선식 PT는 Y결선 합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단선도 선에 한 가닥짜리 단선도를 그렸는데 복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3선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PT를 V결선 한다는 것은 V결선은 두 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V결선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한다는 겁니다. 3선식일 때는 한 대, 두 대 해서 V결선이고요. 4선식에서는 Y결선 합니다. R에서 TN이고요. Y결선은 세 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경 변압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2차 측 전압이 110V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결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전류의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볼게요. 고압회로에 흐르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배전반의 측정계기나 여기서 말하는 측정기는 전류계겠죠. 보호계전기에 공급하기 위한 변성기고요. 그 다음에 계경 변류기 2차 측 점검 시 주의사항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기기기 시간에 우리가 계기용 변류기를 배우게 됩니다. 변압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CT 점검 시 2차 측 단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류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변류기 2차 측을 만약에 2차 측은 개방을 하게 되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변류기에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차 측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요. 모두 여자 전류가 돼서 우리 여자 전류가 크면은 큰 자속이 발생해요. 큰 자속이 발생하면은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큰 여자 전류에서 2차 측 큰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전압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여자 전류가 1A에 의해서 100V가 발생하는데
이 전류가 전부 여자 전류가 되면은 만약에 1A 흐르다가 10A 흐르면은 100V 발생하다가 1000V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유도 전압이 발생해서 2차 측이 전련 파괴됩니다. 따라서 이 전원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측을 단락하는 겁니다. 요것 원리 전기기기 시간을 공부하시면은 이해되실 거고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T에서는 크게 결선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3상 3선식일 때 V결선, 3상 4선식일 때 Y결선 하면 끝나요. 근데 CT에서는 결선 종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 총 55문제 정도 되는데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 하나가 CT 문제입니다. 이번 장은 거의가 다 암기 문제고요. 계산 문제 별로 없는데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이 CT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T에서는 가동결선과 차동결선, 그 다음에 Y결선 잔류회로가 있는데 CT 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CT 결선에서 첫 번째 V결선이고요. V결선인데 가동 접촉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V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V결선이니까 두 대 사용하는 거죠. 델타나 Y는 세 대 사용하는 것이고 두 대는 V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전류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A1, A2라고 보세요. 원래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IA상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IB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A상 전류, C상이죠. C상입니다. A상, B상, C상이에요. 여기에 C상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기 자기학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렌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는 변력이 코일에는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IA가 흐르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런 식으로 IC가 흐르게 됩니다. IC가 흐르게. 그러면 당연히 A1상에는 A1 변류계는 IA가 흐르고 A2에는 IC가 흐르죠. A1에는 IA, A상 전류, A2에는 IC가 흐릅니다. 뭐 당연히 반대지만요. 그러면 A3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시면 여기 IA 여기 IC니까 여기는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 IA 플러스 IC의 전류가 흐르죠. IA 플러스 IC. 그럼 간단하게 벡터도로 그려보면 얘가 우리가 IA라 하고요. 얘가 IB라 하고 얘가 IC라고 하면은 어떻게? IA 플러스 IC는 보시면 지금 요게 뭐요? IA 플러스 IC 하면은 요것이 IA 플러스 IC인데 그걸 보시면 IB와 반대입니다. 반대. IB와 180도 뒤집어진 전류가 흐르는데 일단 크기를 보면은 IA 전류나 IA 플러스 IC 전류, IC 전류나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IA상이나 IC상에 흐르는 전류와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A3에 흐르는 전류는 IB와 반대죠.
근데 여기에도 IA와 반대였고 여기도 IC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A3에 흐르는 전류도 우리가 IB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A상 5A, C상에 5A 흐르면 A3에는 몇 A가 측정된다? 5A가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거 요거. 그래서 2차 전류는 I2는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라는 것이 A2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요. I2라는 것은 2차 측 전류를 얘기합니다.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에요. I2 곱하기 CTB분의 1. I1 곱하기. 예를 들어서 CTB가 100대 5예요. 100대 5입니다. 그 다음에 I1이 120A. 120A가 흘렀다. 그러면 I2에는 얼마가 흐른다? I2의 2차 측에는 얼마? 1차 측 120 흐른다고 하면 I2의 2차 A1, A2, A3에는 얼마가 흐른다? 120 곱하기 CTB가 100대 5니까요. CTB보다 1 얼마? 100대 5니까 얼마? 5대 100. 그래서 100분의 5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흐른다? 2차 측에는 6A가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CT의 가동 접속이요. 가동 접속.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동 접속. 다른 말로 교차 접속이라고 합니다. 차동 접속은 교차 접속이라고 하는데, CT를 교차되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류 IA상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IC상의 전류가 흐르면 IA, IC예요. 그러면 아까 했죠? 렌즈의 법칙에서 반대 방향으로, 즉 이렇게 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얘도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즉 IA이고 IC예요. 그러면 전류계 흐르는 것은 벡터도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IA, IB, IC면 IA, IB, IC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반대 방향이니까 IA-IC죠. IA-IC예요. 그러면 IA-IC, IA-IC는 IA 플러스 마이너스 IC가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IC, 얘가 IC니까 마이너스 IC는 얘가 되고, IA 플러스 마이너스 IC 하면은 뭐가 된다?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얘가 돼요.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보다 얘는 얼마? 따져보면은 얘보다 얘는 얼마? 루트 3배가 돼요. 루트 3배. 예, 그래서 차동 접속할 때 2차 흐르는 전류는 V결선 가동 접속했을 때 비해서 루트 3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3만. 예, 이것이 우리가 차동 접속일 때요. 그러니까 가동은 그대로, 차동은 루트 3배 해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결선 잔류회로입니다. Y결선 잔류회로는 말 그대로 CT를 Y결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Y결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한 전류가 A4예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이 IA, IB, IC면 IA가 이렇게, IB가 이렇게, IC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A4에 흐르는 전류 뭐예요? A4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IA, IB, IC가 모두 합쳐진 겁니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인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를 했을 때 지락사고 같은 경우는 3I 제로에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지락전류가 됩니다. 지락전류. 즉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영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영상전류 혹은 지락전류가 흐르게 된다. 평상시에는 IA, IB, IC의 크기가 같을 때는 얼마? IA, IB, IC가 같으면 빵이죠. 빵이고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는 IA, IB, IC 더하는 것이 0이 안 되고 3I 제로 즉 지락전류가 된다는 것. 고당 계산 5장에서 했었죠. 예, 그 부분은 좀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봅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MOF라고 그래요. MOF. 메터링 아웃핏. 네. MOF고 한국말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예, CT죠. CT. 그 다음에 PT인데 얘를 하나의 함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의 함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CT와 PT의 전압전류를 받아서 뭐요? 전력량계죠. 전력량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22.9kV고요. 22.9kV에 20A 20A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CT의 2차 측 전류는 뭐예요? CTB는 20대 5가 되겠죠. 20대 5에서 여기는 5A가 흐르게 되고 PT는 얼마다? 22.9에 110이니까 여기는 110V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삼상을 무시하고요. 이때 전력 P는 얼마가 돼요? P는 얼마다?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110 곱하기 5A 하면은 5500W가 이 전력계에 측정이 되죠. 맞죠? 그런데 전력계에서 측정이 되는 것은 5500입니다. 근데 전력 양계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곱하기 시간 T를 해주면 이것은 전력 양계가 되는 거죠. 전력 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5500 곱하기 5500W 곱하기 시간만큼의 전력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압비와 전류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얼마? 5500 곱하기 20분의 5로 다운시켜서 5A 하니까 원래 전류는 얼마? 5분의 20이고요. 22.9kV를 115로 다운시켰으니까 원래는 얼마가 된다? 110분의 22.9, 22,9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한 전력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낮은 전압, 낮은 전류를 통해서 낮은 전력을 계산했다,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은 실제 사용된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교재 봅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조합한 것으로 전력 수급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옥내 수전시 또는 옥내 큐비클 등의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변류기 봅니다. 영상변류기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ZCT에 보세요. 우리가 3상 4선식
접지회로 같은 경우는, 직접 접지회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락전류가 크지요. 예. 지락전류가 큽니다. 3상 4선식 접지식 회로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가 커요. 그래서 이때는 지락전류 검출을 OCGR, 예, 지락과전류 계전기가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OCGR이 바로 지락전류를 검출해서 계전기입니다. 차단기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상 3선식 비접지나 저항접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계전기로 바로 검출할 수가 없고요. ZCT를 통해서, 영상 변류기를 통해서 검출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SGR, 선택 지락 계전기나 DGR, 방향 지락 계전기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ZCT는 영상 전류, IG는 3I0죠. 맞죠? 3I0니까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계전기에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ZCT는 어떤 전류?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A상, B상, C상 전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IA, IB, IC의 크기가 같다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의 벡터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지락전류가 흐르지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IA, IB, IC의 전류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IA, IB, IC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지락전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락전류가 검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류가 검출되지 않는데, 지락사고 같은 그런 고장 상태에서는 이 ZCT가 지락전류를 검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검출해서 지락 릴레이라고 돼 있죠. 교재에 보시면 지락 릴레이가 SGR, DGR 같은 지락 계전기를 얘기합니다. ZCT인데 얘는 우리가 CT, 일반 CT와는 그림도 달라요. CT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ZCT는 세 선 모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전류 검출하는 것은 ZCT고요. 영상 전압 검출하는 것도 있겠죠. 영상 전압 검출하는 것이 뭐냐? GPT입니다. PT에서도 GPT 볼게요. GPT. PT는 계기용 변압기고요. PT는 계기용 변압기고, G가 들어갔다는 것은 접지형.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를 의미하는 접지형입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고장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상이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이 지락사고, 땅과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상의 전압은 0이 되겠죠. 그럼 이상과 이상의 전압은 볼게요. VA가 있고 VB가 있고 VC가 있습니다. 비접지예요. 비접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중성점이었는데, A상이 만약에 지락사고 발생하면은 A상이 땅과 만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중성점이 1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건져놨던
지락상의 전압 VB와 VC는 땅이 VB와 VC의 대지 전압은 원래 이렇고 이렇게 했다가 대지가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렇게 옮겨가죠. 이렇게. 얼마?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난 상의 전압은 0V가 되고요.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압은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루트 3배. 그 다음에 이사의 전압이 있습니다. 이사의 전압. 원래 이사의 전압 VF 플러스 VB 플러스 VC 하면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0V가 됩니다. 0V. 그런데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VL 플러스 VB 플러스 VC 얘가 0V가 되니까요. VB 플러스 VC 어떻게요? VB 플러스 VC는 얘 플러스 얘는 이거죠. 이거. 얘는 3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압의 3배가 된다. 0V에서 3배가 됩니다. 예. 요런 관계예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교재 내용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접지 계통에서 3상 3선식 델타 결성 같은 비접지 계통에서 지금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Y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GPT의 1차 측은 Y결선이 맞는데 GPT 1차도 Y결선인데 지금 여기서 3상 3선식 비접지 계통이라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게 3상 3선식 얘가 비접지라는 겁니다. GPT의 1차는 Y결선, GPT의 2차하고 3차는 오픈 델타 결선이라고 하고요. 전원이 3상 3선식 비접지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때 정상 운전 시에는 영상 전압이 0V예요. 전체 전압이 0V인데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지락상의 전압은 0V가 되고 나머지 건전상의 전압은 루트 3배, B상이나 C상의 전압은 루트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재도 없지만 여기 이 사이의 전압은 처음에 0V였다가 나중에 지락사고 발생하면 이 한상 대지 전압의 3배가 된다. 이런 의미요. 3V 제로가 된다. 네, 이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저번 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CT가 일단 계기에 공급합니다. 전류계에 공급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에 공급하기 위해서 MOF 안에도 CT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CT가 전력계에 공급하고 전류계에 공급하는 외에 또 사용되는 것이 이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1차 측과 2차 측에 CT를 달아요. CT를 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대 5든지 뭐 50대 5든지 간에 변압기 안에 문제가 없다면 1차 측, 2차 측 어떤 때 간에 여기는 5A가 흐를 거예요. 5A. 문제가 없다면.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기는 5A인데 여기는 10A, 뭐 20A 이런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 2차 측의 전류의 차를 이용해서 동작하면 그것이 차동 계전기고요. 여기에 억제 코일이 있습니다.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이죠. 이 전류의 비율의 차를 이용해서 동작하면 이것이 보다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됩니다. 즉, 이 CT를 이용한 것이 이 CT는 비율 차동 계전기에도 이용되고 전류계, 전력계에도 이용될 수가 있다. 것이고요. 그 다음 CT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상관계입니다. 우리 회로 이론에서 이런 거 배워.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지고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빠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앞뒤의 결선이 1차가 Y, 2차가 델타라고 하면 CT도 결선하는데 위상차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위상이 3이 더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변압기의 위상이 Y면 변류기는 델타, 변압기가 델타면 변류기는 Y로 해서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변압기가 Y인 쪽은 델타, 변압기가 델타인 쪽은 Y. 만약 변압기가 Y면 YY면 델타 델타, 델타 델타면 YY. 이런 식으로 결선해 주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뭐 변압기를 메인으로 하고 뭐 피레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그 차단기, 뭐 전력 퓨즈, 그 다음에 계경 변성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쭉 그리면서 단순히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 상호작용 같은 것들, 이 차단기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 전력 표주가 차단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